네, 오늘 주제는 이제 큐폼으로 해결하는 소송 가공 현장 이야기 단조편, 프리폼은 경험으로 설계해야 할까이고요. 저는 이제 CA 테크놀로지 기술자문 1팀 자창순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먼저 프리폼 설계가 왜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하고 기존 설계 방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 설계를 줄일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소개하며 큐폼 다이렉트의 아이소 서멀 서피스의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고 이제 실제 자동 설계 과정과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같은 최종 제품이라면 플랫폼 형상이 조금 달라져도 결과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제품은 동일하지만 어떤 프리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재의 흐름이 달라지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단에 보시면 프리폼 설계안 1, 2에 대한 단조 해석 결과가 있는데요. 왼쪽처럼 피니셔 성형 후 이제 최종 제품에 붉은색으로 표현이 된 표면 결함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프리폼 설계한 2번에서는 이러한 표면 결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결국 프리폼은 단순히 이제 다음 공정을 위한 중간 형상이 아니라 이제 공정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프리폼 설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이제 단조에서 보시면 충진성이라든지 성형 하중, 금형 마모, 플래시 발생량, 이제 플래시양, 그래서 수율 등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프리폼 형상에 따라서 크게 이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충진성 성형 하중, 금형 마모, 플래시 발생량, 수율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한번 프리폼 설계한 1, 2번에 대해서 이제 피니셔 공정 이후인 이제 최종 제품 형상을 한번 비교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래시가 생성된 형상과 그 양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폼 설계가 이제 최적화된다면 이제 결함, 생산 수율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성형체, 즉 프리폼 설계를 잘 설계하면 단순히 충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폼 설계는 다양한 공정 변수 및 공정 결과물에 이제 영향을 주고요. 성형 하중이 감소를 할 수도 있고, 금형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플래시가 줄어들어 이제 수율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충진성은 필요한 위치에 이제 소재가 충분히 공급되어 미충진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고요. 성형 하중은 이제 소재가 균일하게 유동이 된다면 불필요한 최대 하중을 이제 크게 낮출 수 있죠. 금형 수명은 국부적인 응력이 감소한다면 금형의 마모와 균열을 줄일 수 있고, 플래시는 불필요한 소재 유출을 줄여 이제 후처리, 후공정 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즉 더 나아가서 이제 소재 수율을 좀 상승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을 이제 좀 높일 수 있는, 즉 반복적인 금형 수정과 TO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프리폼 설계가 공정 전체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프리폼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설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경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제품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형상이 복잡해질수록 처음부터 최적의 프리폼 금형을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화면처럼 프리폼을 설계하고 금형을 제작한 뒤 TO를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금형을 수정을 하고 다시 TO를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 수정이 증가하면서 납기가 증가하게 되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설계자의 좀 더 경험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발 기간이 크게 증가하고 비용도 증가하겠죠. 즉 이제 충분한 경험이 있으면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제품이 새로운 형상으로 바뀐다든지 복잡해질수록 이제 반복적인 수정과 TU가 이제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설계자의 경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반복이 왜 발생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소재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단조에서는 온도도 영향을 주고 소재 네, 온도도 영향을 주고 마찰도 영향을 주고 금형 형성이나 공정 순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최종 제품 형상만 보고 처음부터 완벽한 프리폼을 설계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 번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최적 형상을 찾아가게 되는 방식인데요. 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개발 기간도 증가하게 되지만 제일 중요한 몇 번을 수정을 해야지 완벽한 형상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조금 이제 불확실하죠. 그러면 개발 기간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게 크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TO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마주칠까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미충진이죠. 필요한 위치까지 이제 소재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제 플래시, 불필요한 소재의 손실 및 후처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플랫폼 설계가 제대로 최적화되었지 않다면 소재 유동 또한 불균형하게 됐죠. 그러면 결국엔 형상 품질이 이제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불필요한 이제 힘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성형 하중이 증가하게 되고 있는 설비 부하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이제 소재 유동 자체가 불균형하다면 당연히 금형에 이제 발생하는 응력 또한 이제 불균형할 수밖에 없고 국부적으로 이제 크게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금형 마모라든지 균열의 가능성이 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프리폼을 수정을 하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요소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원인을 갖고 개별적인 해결 방법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폼 설계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충진을 해결을 하려고 소재를 더 추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성형 하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플래시도 증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 양을 줄이려고 한다면 또 이제 미충진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죠. 즉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프리폼 설계를 할 때는 이러한 여러 요소를 동시에 고려를 해가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제 기존 설계 방식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이제 단조 관련된 업체에서는 이러한 개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이제 최종 제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프리폼 금형 설계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경험 기반의 설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금형 제작을 들어가고 TO를 진행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다시 이제 금형 수정을 들어가고 다시 이제 TO를 진행하고 이러한 이제 반복 작업을 거치게 되고 이제 품질 관련해서 OK가 난다면 이제 양산 체계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좀 이제 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형상도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이제 좀 이제 크게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 작업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개발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반복 작업들은 개발 기간 증가, 금형 수정 비용 증가, 반복적인 TO, 그리고 이제 설계자의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제품 형상에 따라서 설계 품질, 프리폼 설계 품질이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반복 설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CA를 활용한 자동 설계 기술이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 설계가 설계자를 완전히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계자의 이제 경험을 보완을 해서 처음부터 조금 더 좋은 출발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고
초기 프리폼의 품질이 좋아질수록 여기 기존 방식에서 보이는 이 TO와 수정 이 반복 횟수 이 자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설계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제품이 형상이 있으면 이제 큐폼 다이렉트 같은 자동 설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프리폼 설계를 진행을 하고 해석을 수행한 다음에 프리폼 설계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해석 검증 즉 절차를 거치고 여기서 이제 발생한 관측된 뭐 이런 다양한 뭐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세 조정을 통해서 수정 작업을 거치고 여기서 해석적으로 다 검증이 완료된 다음에 TO를 들어가서 양산을 넘어가는 그러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릴 것이 바로 이제 큐폼 다이렉트입니다. 큐폼 다이렉트는 최종 제품 형상을 입력을 하면 초기 프리폼 형상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설계 도구입니다. 생성된 형상은 다시 이제 큐폼 UK에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해서 충진 상태라든지 성형 하중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검증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고요. 즉 이제 자동 프리폼 설계를 생성과 함께 해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최종 제품이 들어오면 큐폼 다이렉트를 통해서 프리폼 자동 설계를 진행을 하고 큐폼 UK 단조 해석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설계한 검증을 통해 이제 미세 조정 그리고 공정 최적화까지 진행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큐폼 다이렉트는 이제 어떻게 프리폼 예비 성형체 생성을 할까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신다는데 그리고 또 저희는 자동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드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최종 제품 형상을 가지고 뭐 스케일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개념은 아닙니다. 큐폼 다이렉트는 이제 재료가 어떻게 흐를지 이제 유동하는지 그 양상을 고려를 해서 프리폼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핵심 개념이 이제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소 서멀 서피스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제 소재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형상을 예측해서 프리폼을 생성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소 서멀 서피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이소 서멀 서피스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등온면이라는 것이고요. 이 이름 때문에 이제 뭔가 온도 해석을 통해서 온도 해석을 이용해서 프리폼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열 해석, 온도 해석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먼저 최종 제품 형상을 기준으로 아주 이제 간단한 열전도 해석을 진행을 하고요. 이 열전도 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이제 제품 내부의 온도장, 이제 그 템퍼러처 필드까지 생성이 되는데 이 온도장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이 온도장에는 형상의 이제 최종 제품 형상의 기하학적 특성이 좀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온도 분포를 갖는 면 아이소 서멀 서피스를 이제 추출하게 되고요. 이 아이소 서멀 서피스는 이제 재료가 보다 좀 균일하게 분배될 수 있는 그 형상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 서멀 서피스를 기반으로 해서 프리폼을 생성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즉 이제 이 아이소 서멀 서피스 기반 프리폼 생성 이 방법은 최종 제품 형상을 단순히 이제 축소한 게 아니라 열전도 해석을 통해서 이제 생성된 온도장을 이용해서 아이소 서피스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프리폼 형상을 생성하는 것이 이제 핵심 원리고요. 네, 등원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등고선 저희 옛날 지도 보면 등고선 있죠. 같은 높이의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선이고 아이소 서피스는 이제 같은 온도를 연결한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소 서멀 서피스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프리폼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작업 과정도 생각보다 이제 간단합니다. 최종 제품을 준비한 뒤에 이제 큐폼 다이렉트에서 프리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프리폼을 생성하게 되고 물론 이제 이 큐폼 다이렉트에서 프리폼 자동 설계하는 과정에 몇 가지 이제 좀 사용자가 만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어떠한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이제 소프트웨어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제한해주는 추천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빠르게 프리폼 설계가 가능하고요. 네, 이후에 이제 단조 해석을 수행을 해서 소재의 유동이라든지 충진 및 뭐 단조 접힘과 같은 단조 결함들
확인하고 성형 하중과 금형 응력 분포를 통해서 플랫폼 설계안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공정 최적화까지 진행을 하면 이제 실제 TO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이제 필요한 부분 약간 수정을 하면서 이 프리폼 자동 설계 단계에서 변수를 살짝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형상을 살짝 수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좀 이제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 플랫폼 설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음은 이제 실제 적용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자동차 휠 베어링에 대해서 프리폼 금형 설계 및 수명을 이제 개선했던 사례입니다. 이제 이 자동차 휠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블로커랑 이제 피니셔 2단 공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프리폼 금형을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를 통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개선 전 프리폼 금형이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이 개선 후 이제 즉 큐폼 다이렉트를 통해서 설계한 프리폼 금형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해서 이제 응력 분포라든지 성형 하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결과들을 분석을 해봤고요. 해석상에서도 이제 실제로 지금 이 금형 수명 같은 경우에는 만보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금형 수명을 판단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가 개선한 플랫폼 금형을 실제로 이제 TO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TO를 진행했었을 때 한 40% 정도 이제 금형 수명 개선이 된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이제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몇만 타발 정도의 수명이 나왔었는데 이제 거기서 한 40% 정도 더 개선이 된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현장 설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가동이 되고 특히 저희가 진행하는 이러한 단조 같은 경우에는 열간 단조이기 때문에 가열로에서 이제 스틸 같은 경우에는 1200도 정도로 이제 가열을 하게 되죠. 가열로에 이제 쏟게 되는 뭐 이제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클 텐데 온도를 좀 낮추면 이런 전기 에너지 좀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온도를 낮춘 상황에서도 꽤 괜찮은 거의 양산 품질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를 통해서 바로 이제 간단하게 풀폼 금형을 설계를 하고 실제 진행을 했었을 때도 수명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사례고요. 네. 다음 사례는 이제 아웃도어용 알루미늄 허브 개선 사례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블로커랑 피니셔 2단 공정으로 되어 있는 사례였습니다. 네, 소재는 이제 알루미늄이었고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게 제품 형상입니다. 이제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표면에 이렇게 결함이 발생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하고 이게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프리폼 설계 수정을 여러 번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잘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다이렉트 통해서 한번 개선했던 사례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제 개선 전 표면 결함 분포도인데 여기 해석상에서도 이제 실제 표면 결함이 발생했던 위치와 유사하게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높은 표면 결함 분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개선 후에는 지금 말끔하죠. 지금 거의 이제 붉은색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크게 개선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실제 TO를 진행을 했었고 제품 여기 이제 실제 결함 위치에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실제로도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다이렉트 통해서 플랫폼 금형 설계 진행하고 이제 표면 결함까지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따로 저희가 이제 금형 수정 다이렉트로 금형 설계를 한 다음에 별도의 이제 금형 수정 작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큐폼 다이렉트 통해서 한 번에 금형 설계하고 바로 TO 진행했더니 이제 좀 정상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던 사례고요. 특히 이런 이제 휠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공정이다 보니까 로봇 암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재를 빌렛을 위치시켜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치, 포지셔닝 요소까지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설계를 진행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지금 이제 큐폼 다이렉트를 활용한 이제 금융 설계 사례가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휠이고요. 하단이 이제 개선 전인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접힘 결함이 발생한 위치입니다. 접힘 결함이 발생한 위치고요. 이제 상단이 큐폼 다이렉트를 통해서 플랫폼 설계 진행한 이제 개선안인데요. 지금 이제 아래쪽에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제 사라진 것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네. 이것 또한 이제 중국에서 진행을 했던 이제 실제 금융 설계 사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역 킬리버스로 표시된 곳에 좀 표면 결함이 발생한 것을 이제 제품에서 확인했었고, 실제 큐폼 해석 결과 상에서도 붉은색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렉트를 통해서 풀폼 설계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서 실제 이제 해석을 수행해 본 결과 크게 같은 위치에서 표면 결함 지표가 크게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동일한 이제 단조 사례고요. 네. 실제 풀폼 다이렉트를 통해서 풀폼 금융을 설계를 하고 제작까지 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좀 이제 저희가 많은 실제 단조 업체들이랑 함께 하면서 금융 설계를 다이렉트로 풀폼 금융 설계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웨비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풀폼은 이제 제품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경험 중심 설계는 반복 수정에 많고, 특히 새로운 제품 설계 시 난이도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폼 다이렉트를 통해서 자동 설계를 활용한다면 초기 설계 품질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좀 TO 그리고 금융 수정,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들을 크게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플랫폼 설계를 해석을 통해서 검증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제 공정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간단하게 이 정도 진행을 하겠고요. 혹시 저희 오늘 발표했던 웨비나 했던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제가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